어떤 공포는 한 사람의 마음에 깃들지 않습니다. 수백만 명이 같은 시각, 같은 화면 앞에 모여 숨을 죽이는 순간이 찾아올 때 그 공포는 이미 개인의 것이 아니라 시대 전체를 뒤덮는 무언가가 됩니다. 1999년 여름, 한국에서 정확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 여름의 공포가 단순한 드라마 이상의 무언가였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1999년 KBS ETV는 오랜 공백 끝에 전설의 고향 시리즈를 다시 방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의 고향은 1977년 처음 전파를 탄 이후 한국 공포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여러 차례 부활과 중단을 반복해온 시리즈였습니다. 1999년의 귀환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고 많은 시청자들은 이 시리즈가 단순히 오래된 것의 귀환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해 한국은 IMF 외환위기의 여파 속에 있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가정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집단적 불안이 사회 전체에 깔려 있었고 어쩌면 그 두려움이 다른 형태를 찾아 텔레비전 앞으로 모여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시기의 공포서사 열풍을 사회적 불안의 집단적 표출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전설의 고향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한국의 오래된 민간 전승에서 출발합니다. 구미호, 처녀귀신, 원혼 수백 년을 이어온 구전 설화 속의 존재들이 화면 위에 되살아났습니다. 제작진은 각 에피소드를 위해 전국 각지의 구전 이야기를 수집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부 이야기는 특정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실제로 전해지던 설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채록된 구전이고 어디서부터 창작인지 명확하게 확인된 에피소드는 많지 않습니다. 방영 기간 동안 전설의 고향은 평균 13.7%에 달하는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야 시간대 방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당시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이전임에도 입소문은 빠르게 번졌고 월요일 아침마다 학교와 직장에서 전날 밤의 에피소드가 화제가 됐다는 증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무언가가 사람들을 화면 앞에 붙잡아 두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집단적 위기의 시대의 공포서사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현상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너무 크고 막막할 때 스크린 속 공포는 오히려 통제 가능한 두려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귀신은 무서워도 채널을 끄면 사라지지만 내일의 생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문화 연구자들은 이 역설 속에서 공포서사가 일종의 안전한 집단 배출구로 기능했다고 분석합니다. 전설의 고향의 에피소드들 중 일부는 특정 지역 설화에서 비롯됐다고 전해지지만 그 원전이 정확히 어디인지 추적된 사례는 드뭅니다. 어떤 이야기는 전국에 유사한 형태로 퍼져 있는 보편적 구전에 기대고 있고 또 어떤 이야기는 제작 과정에서 새롭게 구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픽션과 구전의 경계가 흐려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실화다라는 믿음이 자라났고 그 믿음 자체가 또 하나의 구전으로 세상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특정 에피소드에 얽힌 이야기들이 지금도 회자됩니다. 그 에피소드의 배경은 실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다룬 것이라거나 촬영지 인근 주민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수십 년간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들이 이토록 오랜 생명력을 지닌다는 것 자체가 이 시리즈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촬영 현장에서 기묘한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구전처럼 전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비가 이유 없이 오작동했다거나 특정 장소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는 식의 경험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소문이 영역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로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공포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생겨나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 작품의 분위기가 현장 사람들의 마음에도 깊이 스며들었다는 반증일지 모릅니다. 전설의 고향이 남긴 가장 강렬한 유산 중 하나는 픽션과 현실 사이의 경계를 지워버리는 힘이었습니다. 드라마를 본 뒤 밤길을 걸을 때 등 뒤를 돌아보게 만들고
오래된 이야기 속 존재들이 어딘가에 실제할지도 모른다는 감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서사의 실제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야기가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 이야기는 실제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1999년의 전설의 고향은 정확히 그 경계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일부 민속학자와 문화 연구자들은 전설의 고향이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 시리즈가 원한과 해원, 억울한 죽음과 맺힌 것을 푸는 서사 구조를 반복적으로 환기시켜왔다는 점에서 민속 전승의 현대적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전설의 고향의 공포가 왜 죽었는가 보다 어떻게 억울함이 풀리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한국 특유의 정서 구조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공포 드라마는 처음부터 단순한 공포물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1999년이었을까요? 가장 널리 제시되는 설명은 집단 불안의 대리 해소입니다. 실제 삶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너무 크고 막막할 때 스크린 속 공포는 오히려 통제 가능한 두려움처럼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나는 시각이 정해져 있고 채널을 돌리면 사라지는 공포, 그것이 불안을 잠시 다른 곳에 집중시키는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한 가지 물음에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왜 하필 전통 설화 형식의 공포여야 했는가? 두 번째 가설은 전통 정체성의 집단적 재소환입니다. 외부의 경제 논리에 의해 위기가 촉발됐다고 받아들여지던 시기, 한국 고유의 전통 서사에 손을 뻗은 것은 무의식적 자아 회복의 몸짓이었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구미호와 원혼이라는 존재들은 수백 년을 이 땅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온 것들이고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행위 자체가 공동체적 정체감을 되살리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가설 역시 모든 시청자가 그런 의식적 이유로 채널을 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좀 더 흥미로운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 이야기에는 실제 원형이 있다는 믿음 자체가 몰입감을 배가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느 에피소드가 실제 마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다는 소문은 제작진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입소문을 타고 번져나갔고 그 소문이 다시 드라마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고리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꼬리표가 붙은 이야기를 훨씬 더 강렬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에피소드가 특정 실화를 직접 모티프로 삼았는지 확인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세 가지 가설은 각각 1999년 전설의 고향 현상의 일부를 설명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전체를 완전히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왜 하필 그해 여름이었는지, 왜 비슷한 공포물 중에서도 전설의 고향이 유독 강렬한 반향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 드라마가 거론될 때마다 진짜 이야기가 따로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해줄 자료나 증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물음들은 여전히 열린 채로 남아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 1999는 이후 한국 공포 드라마의 흐름에 분명한 자취를 남겼습니다. 그 뒤를 이은 수많은 공포 콘텐츠들이 한국 전통 설화의 존재들을 다시 불러오는 방식에는 1999년이 만들어낸 문법이 어느 정도 새겨져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시리즈를 어린 시절에 봤던 세대가 지금 중년이 되어서도 그 공포를 선명하게 기억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전설의 고향의 일부 에피소드들은 그 원전이 어디인지, 실제 구전 설화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창작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촬영 현장의 기묘한 경험담들 역시 확인된 사실이 아닌 소문이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쩌면 그 불명확함 자체가 전설의 고향을 지금까지 살아있게 만드는 힘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답이 없는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전설의 고향을 기억하십니까? 어린 시절 불 꺼진 방에서 혹은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 그 공포를 마주했던 그 밤을.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오래 마음에 남았는지 혹은 주변에서 들은 이 이야기는 실화였다는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전설이란 결국 누군가가 기억하고 전달할 때 비로소 살아남는 것이니까요.